한국경제TV 기획 시리즈 국민연금이 불안하다.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세계 최하 수준의 수익률과 M1 투자처 또 계약직 등으로 구성된 운영 인력 등의 문제점 상당히 지적을 했는데요. 이 같은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 대한 논란은 모두 지배구조로 귀결됩니다. 전문성은 찾아볼 수 없고 독립성 역시 보장되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해외 선진국들 과연 어떻게 공격적인 연기금을 운영하고 있을까요? 조연 기자입니다. 세계 최대 연기금인 일본 공적 연금 펀드 GPIF가 대대적인 체질 개선에 나섭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GPIF는 현재 12%에 불과한 일본 주식 투자 비중을 최대 30%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오는 12월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이달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새롭게 취임한 시오자키 야스히사 후생 노동상이 투자한 변경과 지배구조 개편은 분리될 수 없다고 밝히며 전반적인 개혁에 나서 예정보다 시간이 걸리는 모습입니다. 일본 정부가 고심하고 있는 GPIF 개혁의 큰 축은 위험 관리 체계와 기금 지배구조의 개편, 의사결정기구와 실무 집행기구를 분리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또 그동안 100%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던 조직에 전문 인력을 투입해 투자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태생적으로 비슷한 따라서 이렇게 만든 면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지금 국민연금이 지배구조 측면에서나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나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GPIF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요. GPIF 개혁을 하면서 좀 더 해외 선진 연기금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곳에 좀 더 가까운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 같아요. 해외에서는 일찌감치 기금 운용의 독립성이 이슈로 불거졌고 1990년대 들어서 다수의 글로벌 연기금이 전문성에 방점을 찍어 운용 조직을 분리하는 개편을 단행해왔습니다. 이에 반해 국민연금은 책임성과 대표성, 공공성만이 부각되면서 전문성은 놓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기금의 전략적 자산 배분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 기금운용위원회는 정부 위원과 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 대표 등 비전문적 위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각자의 이해관계와 당시의 정치적 입지에 따라 움직일 뿐 중장기적인 국민연금의 운용 목적과 방향조차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근본적인 바탕부터 흔들리는 국민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 마지노선을 지키기 위해 국민연금 지배구조를 원점에서부터 개선해야 할 시점입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네,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증권팀의 조연 기자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조 기자, 먼저 이 국민연금 기금 운용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 모두 이 지배구조로 결론이 난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지배구조가 어떻길래 문제가 되는 건지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요, 전문성과 독립성 이 차이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지배구조는 88년 제도 시행 당시에 만들어진 제도 모습 그대로입니다. 국민연금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도하고 있고요. 기금에 대한 책임 소재 역시 복지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이 아래에 기금운용위원회라는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있는데요. 여기서 기본적인 운용 지침을 비롯해서 중기 자산 배분 목표를 결정하는 만큼 무엇보다 전문성이 강조됩니다. 하지만 이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원들의 면면을 살펴보자면요. 전문성보다는 대표성으로 선정된 구성원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정부위원회는 기획재정부, 또 산업통상부 등 각 부처 차관이 포함되어 있고요. 사용자 대표로는 경총과 중기중앙회, 정경련 등, 또 근로자 대표로는 한노총, 민노총 등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 외 지역가입자 대표, 또 관계 전문가 등 총 20명이 있는데 이 중 금융자산 운용에 대한 전문 인력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사실상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맞춘 자리를 좀 나눠준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이 글로벌 공적 연기금과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실행 집행기구뿐만이 아니라 의사결정기구에도 자산 운용하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오랜 기간 이어져 왔는데요. 또 다른 문제점은 바로
독립성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나 기금운용본부가 사실상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구조다 보니까 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이사장 후보를 추천하고요. 기금운용본부장은 이사장이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국민연금 이사장이라든지 또는 기금운용본부장 모두 영향력이 제한적입니다. 특히 기금운용본부장은 임기도 3년으로 좀 짧은 데다가 대부분 이마저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보니까 기금운용의 중장기적인 청사진이라는 게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뭐 이 연기금이라는 것 자체가 국민의 복지를 위해 쓰이는 돈이다라는 취지에서 보건복지부 산하가 맞긴 하겠지만 네. 위탁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운용을 한다는 것 참 문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뭐 앞서 리포트에서도 해외 사례를 살펴봤는데 특히 일본 공적연금 펀드 하면 사실 가장 보수적인 기금 운용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번 맞습니다. 개혁을 기점으로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 자 그렇다면 다른 해외 공적 연기금들의 지배 구조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 국민연금을 해외 사례와 좀 비교할 때요. 비슷한 성격의 연기금으로 일본의 GPIF, 그리고 캐나다의 CPP, 그리고 네덜란드의 ABP 등을 비교 대상으로 꼽습니다. 네. 아무래도 국부펀드들은 좀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이번 비교 대상에서 저희가 제외를 했는데요. 투자 성향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일본 GPIF가 가장 보수적이고 캐나다 CPP가 가장 공격적, 그리고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네덜란드 ABP는 국민연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는 적극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CPP와 ABP 보시는 것처럼 기금을 운용하는 기구를 별도로 두고 있고요. CPP-IB 또 APG 두고 있고요. GPIF 역시 이번 개편에서 운용기구 독립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한국만 좀 뒤처져가는 실정인데요. 네. 이 중에서도 좀 캐나다 CPP의 사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캐나다의 국민연금인 CPP는 1995년 당시 20년 뒤에 기금이 고갈될 것이다라는 위기가 불거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20년 뒤라는 2015년이 바로 내년인데요. 그렇죠. 현재 기금이 고갈되지 않았을 뿐더러 수익률도 전 세계 최상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할 수 있었던 것은요. 위기가 불거진 이후에 재빠르게 체질 개선에 나섰다는 점인데요. 네. CPP는 이 1997년, 그러니까 위기가 불거진 2년 뒤에 바로 CPP-IB, CPP 인베스트먼트 보드를 분리해서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되는 운용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전문 운용 인력들을 대거 고용했고요. 보상도 민간 운용사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맞춰서 그야말로 철저하게 수익률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물론 이를 반대로 풀이하면 효율성만 극단적으로 강조한 케이스여서 그만큼 위험도도 높고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아직까지 성공한 개혁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은 이르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해외 선진 사례들을 어떻게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들여오느냐라는 점일 텐데요. 전 세계적으로 기금 운용기구를 분리하는 움직임에서 한국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너무 안일한 대처를 하고 전문성이 없는 부분, 독립성이 없는 부분은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독립성이나 전문성을 키워서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결국은 우리 모든 국민을 위해서 좋은 일이겠지만 네. 공공성도 어느 정도는 좀 국민연금에 있어서 중요시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 국민의 의무 가입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효율성 또 독립성만을 강조할 수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처럼 비효율적으로 운용되는 것에 안주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인데요. 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는요, 이 근본적인 목표가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기금을 만든 목적이 있어야 그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는지 또 평가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허용 위험 한도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 수익률은 어느 정도인지 책정할 수 있을 텐데 현재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는 그런 로드맵 자체가 없습니다. 네. 그냥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대한 잘해봐라라는 식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정적으로 운영하려고만 하고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 정치적 의도에 따라서 수익률이 나지도 않는 곳에 돈이 묶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요 사실 안정적인 것이 아니라 결국 돈을 잃어가고 있는 셈인 것이죠. 네. 과연 이 국민연금 기금의 근본적인 성격이 가입자의 신탁 자산인지 아니면 사회적 복지 자본인지 이런 정체성부터 확립해야 된다고 보고요. 많은 이견이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바람직한 지배 구조와 또 앞으로 운용 목표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는 것만큼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앞서 지적한 대로 공공성과 함께 전문성, 독립성, 대표성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현명한 방법을 모두 함께 좀 머리를 맞대서 전문가들이 논의를 해서 방향을 정해서 중장기적으로 좀 운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최근 이 국회나 정부에서 이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논의가 시작될 조짐이 좀 보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취재하다 보니까요. 국회나 정부 모두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행이네요. 네, 사실 국민연금 이 기금 지배구조 개편은 2008년부터 계속 이슈가 되어 왔고요. 정부가 개편안을 준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2, 3년 정도 수년째 잠자고 있는 안들도 있는데요. 이 중 하나가 바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내놓은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 설립 및 위원회의 전문화 그리고 독립화입니다. 이거 2012년에 발의를 했는데 번번이 우선순위에 밀리면서 아직까지 소관소위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가 된다면 기금 운용이 독립되고요. 기금위원회에는 이 가입자 대표들이 추천하는 민간 금융투자 전문가들로 구성될 전망입니다. 자산 배분, 또 투자 실행, 위험 관리 등이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취재하다 보니까 국회에서도 그렇고요. 또 정부에서도 각자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스터디 연구를 좀 다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에 앞서서 이달 초에 또 최경환 장관이 공식석상에서 이 국민연금 기금 지배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최 장관은 운용본부를 쪼개지 않더라도 개성과 관련된 방안을 폭넓게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조만간 국회를 시점으로 정부에서도 본격적인 개편에 나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연금이 불안하다 기획 시리즈 오늘은 국민연금의 지배구조의 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중건팀 조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